자, 이번 시간에는 고동작 상 9번째 단원이네요. 연립 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 보니까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테마는 무슨 테마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좀 보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줬단 말이야. 1차식 두 개를 이렇게 줬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다.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가 뭐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그치? X값과 Y값, 이게 두 개 구하는 거잖아. 그치? 요 미지수 두 개이고, 각 미지수의 차수가 몇 차이다? 1차. 요런 1차 방정식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그쵸? 이랬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냥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냥 얘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X랑 Y랑 더해서 11이 된대. 근데 그런 X, Y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요런 식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X랑 Y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식을 하나 더 준 거지. 그치? 이 식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식도 만족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몇 개야? 두 개지? 수학에서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모르는 게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모르는 게 세 개면 식이 세 개가 있어야 돼.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있으니까 X랑 Y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 상태로 그냥 이 1차 방정식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보기 좋게 어떤 식으로 그렇지. X랑 Y랑 더하고요. 여기는 11을 반대쪽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이런 형태, 요 꼴로 나타내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나온 김에 한번 해보면 두 놈을 연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그러면 일단 형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물론 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좀 더 보기 좋은 방정식 두 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바로 다음과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방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쉼표를 통해서 따로따로 찍어놓은 게 아니라 얘처럼 이렇게 요런 기호를 써가지고 두 식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수학에서 약속이야. 이건 약속이야.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X, Y를 구하자. 그런 문제. 이런 걸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1차 방정식 두 개를 저렇게 저딴 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렸다. 이렇게 묶어버렸다. 그러면 이 놈을 뭐라고 부른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냥 용어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XY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해라고 한다. 해 또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아니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해와 근 자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x의 값이 뭐 얼마일 때 y의 값은 얼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게 x, y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었다. 그러면 얘를 2,3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 또는 근 아니면 순서상을 구하세요. x, y 순서상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또는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볼까?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니다. 요 뒤에도 이제 보기들이 다 있으니까 보기에서 나오는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이 방정식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연립 방정식 두 개가 있네요. 똑같은 방정식 맞나요? 아니네. 다르대. 똑같아 보이는데 미안해요. 아무튼간 이렇게 연립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용어를 잘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가감법이라는 말이 있고 요 밑에는 대입법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둘이 똑같은 풀이법이야. 똑같은 풀이법. 근데 가감법, 대입법.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가 두 개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하고 싶었던 거지. 한 문자를 소거하고 싶었다. 한 문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두 식을 잘 보니까 여기는 2x고 여기는 x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자를 제거시키고 싶어서 선생님이 요 밑에 요 2번 식에다가 두 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식에다가 두 배를 하면요.
왼쪽에다 2배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2배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나는 이 식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얘네 둘을 연립을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1번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요 식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x에서 2x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x라는 문자 하나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럼 y에서 4y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지. 5y겠죠? 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개념이야. 그냥 쭉 가는 거야. 9에서 4 빼니까 얼마? 5가 되겠네요. 이렇게 y의 값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y의 값이 1이군요.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y의 값 1을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여러분 대입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x의 값은 4.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쓰는 순서는 x를 먼저 쓰든 y를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기 편하게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면 된다? x는 4 그리고 쉼표 똑 찍어주고 y는 1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방정식을 또 푸는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1차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놈을 풀 때 이런 방법도 있대요. 대입법. 대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식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쵸? 요 놈을 이렇게 한 거야. y가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야. y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y는 하고 이쁘게 정리를 한 거지. 그치? 그러려면 x를 반대쪽으로 밀어서 2-x 형태를 만든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2x라는 놈에서 y를 뺄 건데 지금부터 y를 2-x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2-x를 그대로 박아준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버리면요. 3x-2 그놈은 1이다 가 만들어지겠고요. 암산해보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x가 얼마라는 사실을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x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x에다 1을 쿡 집어넣어서 y를 마저 구해주면 되겠네요. y도 역시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선생님 풀이법이요 다르잖아요. 아니 똑같은 얘기야. 연립 1차 방정식은 문제 자체가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간법이라는 말은 문자 2개 중에 하나를 제거시키는 방법. 근데 사실 대입법도 그렇잖아. 문자 2개 중에 하나를 제거시키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두 식을 빼거나 더하는 걸 가간법, 그리고 집어넣는, 뭔가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서 집어넣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둘을 뭐 굳이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아주 쉬운 학교가 있어. 가끔 가다가 아주 시골 학교에서는 대입법으로 푸세요. 가간법으로 푸세요. 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일반화를 지금 시켜놓은 얘기가 있는데, 와, 어렵게도 냈네요. 해가 없다의 개념이 있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일단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해가 없을 수도 있나 봐.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1번식과 2번식이 이렇게 보이는데 잘 보면 이 두 식이 되게 이상해. 요 1번식에다가 몇 배를 하면, 그렇지, 3배를 하면, 1번식에다가 3배를 하면 요 밑에 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을 2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식을 하나만 준 거야. 그럼 결국은 얘네들을 열심히 연립을 해볼까요? 연립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하면, 아니 여기다가 몇 배 하면 3배 하면, 3배 하면 얘가 된다니까? 그럼 3배를 해서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치? 0은 0이다 밖에 안 나오잖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연립을 해도 x랑 y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해가 없다와 해가 무수히 많다, 둘 중 하나일 텐데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x랑 y를 더해서 3이잖아, 얘들아. 그치? x랑 y랑 더해서 3이 돼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x 얼마나 많니? x가 1일 때 y는 얼마면 돼? 2. 됐죠? 이런 순서쌍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x가 2고 y가 1이면 돼요. 됐죠? 아니면 x가 3이고 y가 0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수만 썼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2-루트 3.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 자, 이런 것도 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놈을 더해서 3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처럼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무수히 많은 x, y 값들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을 슬쩍 봤어요.
근데 밑에 식을 슬쩍 봤는데 이것도 되게 웃겨. 이 1번식을 여러분들 대입법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가관법을 쓸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1번식 자체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4배를 한번 해볼게요. 1번식을 4배를 했더니 이렇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이상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4x 빼기 4y, 4x 빼기 4y 똑같거든? 근데 오른쪽에 붙어있는 상수가 하나는 5고 하나는 4야. 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한번 빼볼까요? 빼면 어떻게 돼? 0은 1이다가 나오죠. 자, 아까랑 좀 달라. 아까는 0은 0이 나오잖아. 똑같은 식 두 식을 빼면 0은 0이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이 식이. 그래서 빼봤더니만 0은 1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모순이잖아, 모순. 모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4x 빼기 4y가 오면서 동시에 4x 빼기 4y가 4일 수가 있잖아. 없잖아. 이렇게 해가 없다. 모순 뜨면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일반화시킨 내용이 바로 위에 건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좀 낯설고 그러잖아요. 그쵸? 낯설죠? 낯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일반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 몰라도 돼. 그냥 방정식 떴죠? 방정식 떴으면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하면 돼.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 XY를 구할 수가 없는데? XY를 구할 수 없다면 해가 무순이 많거나 해가 없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모순이 뜨면 해가 없는 거야. 맞죠? 모순이 뜨진 않고 항상 성립하는 식이 계속 돌고 돌아.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뭐 이거의 뭐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은 왜 책에다가 이걸 써놨나요? 아니 일반적으로 책에다가 이걸 다 써놔요. 다 써놓는다고. 그런 다음에 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책에 써놓은 다음에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건 기억할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넣어놨습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한번 보자. 두 번째 테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두 방정식에서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할 해를 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방금 했죠? 가관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한 문자를 죽여버린 거야. 자,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3개이면 미지수가 3개이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교육과정 왜? 이렇게 써놨잖아. 교육과정이 아니야. 정확히 교육과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조금만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지. 자,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방금 앞에 선 거랑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문자를 죽인다. 한 문자를 죽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이 연립 1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일단 1번 한번 보자. 한번 풀어보자. 자, 요렇게 모르는 게 3개가 있어. 모르는 게 3개가 있는데 고맙게도 식이 3개가 있으니까 x, y, z를 구할 수가 있나 봐. 그쵸?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한 방에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 두 개씩 천천히 하나씩 풀어내면 될 것 같아. 이 두 식을 잘 보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지? 아니 더 하고 싶잖아요. 여기 z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z가 있으니까 두 식을 더해버리면 z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1번과 2번 식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x가 되고요. y는 2y가 되겠죠. 그럼 z는 꺼져. 됐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8.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랑 뭐에 관련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x랑 y에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그렇지. x랑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z를 소거시켜서 xy라는 식을 만들었으니 이쪽도 xy가 있어야 모르는 거 2개, 식 2개 이렇게 x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xy가 결정되고 나면 z도 결정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또 보자마자 요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 요거 뭐 하고 싶어? 그치? 더 하고 싶죠? 이렇게 둘을 더하면 z가 또 없어질 수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둘이 더해보면 4x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둘이 더해보면 마이너스 y라는 식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둘이 더하니까 7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x랑 y에 관련된 1차식이 하나가 나왔지. 그러면 모르는 거 x, y 2개, 식 2개니까 두 놈을 한 번 더 연립해주면 돼요. 두 놈을 한 번 더 연립해준다는 얘기가 똑같이 3x 플러스 2y는 8이다. 이렇게 딱 써놓고요. 됐죠? 대입법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y가 꼴보기 싫으니까 반대로 밀어버리면 y라는 놈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4x-7이 되겠죠? 이렇게 y라는 놈을 x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대로 넣어주면 3x라는 놈에다가 요거 2배 그냥 암산할게요. y라는 놈을 2배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2배 하면 8x-27이 14. 그 놈은 얼마다? 자, 8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둘이 계산하면 11x가 될 것이고요. 이거 반대로 넘기면 뭐가 돼요? 그렇지, 22가 되겠지? 어머, 문제가 아주 깔끔하네. x의 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 2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x의 값을 구하고 나면 그대로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2를 쿡 집어넣으니까 8에서 7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1. 이렇게 x랑 y의 값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x랑 y랑 여기다가 그대로 쿡쿡 대입하면 z라는 놈은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립을 하나씩 천천히. 어머, 전화가 왔죠요. 아,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전화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 매너 모드 하세요 항상.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x랑 y랑 더해서 7이고요 y랑 z랑 더해서 10이고 z랑 x랑 더해서 9다. 자,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거 3개가 있고. 근데 얘가 되게 유명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순환형 된 식, 순환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순환식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된 식이라는 건 뭐냐면 x, y, z가 조금 약간 동등한 입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잖아. 여기서 x랑 y 더했고 y랑 z 더했고 z랑 x를 더했죠. 자, 이럴 때는 물론 해도 돼. 위에서 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 둘을 연립을 해가지고 y를 없애버린 다음에 x랑 z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둘이 연립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x-z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물론 얘도 쉬워요. 두 놈을 그대로 연립을 해주면요, x랑 얘랑 둘이 더하면 되잖아. 그냥 둘이 더하니까 2x가 될 것이고 z는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9랑 더하니까 얼마야? 6. 이렇게. 그럼 x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x가 3이면 쭉쭉 스피드가 붙겠죠? z는 바로 6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쵸? y라는 놈은 4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유제를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환식을 만났을 때 사실 두 놈 적당히 연립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한꺼번에 더해버립니다. 이 세 식을 동시에 다 더해봐. 이 세 식을 다 더하면 다 더하는 거야. x도 2개 있고 y도 2개 있고 z도 2개 있잖아요. 그래서 x라는 놈도 2개 있고 y라는 놈도 2개 있고 z라는 놈도 2개 있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샥 더하면 얼마야? 16. 10 더하니까 2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x랑 y랑 z를 모조리 다 더한 게 얼마다? 그렇지, 1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리겠네. x랑 y랑 더해서 7인데 다 더해서 13이니까 z라는 놈은 6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됐죠? y랑 z랑 더해서 10인데 x라는 놈은 뭐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3 나와야 되고. 괜찮아요? z랑 x랑 둘이 더하니까 9네요. 그럼 y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4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순환식은 싹 더한다. 각각을 두 개씩 해서 x, y, z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환식을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싹 더하는 이런 스킬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제를 좀 넣어본 거예요. 됐죠? 뿅. 자, 이번에도 약간 순환식이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요번엔 빼기네. 이렇게 빼기식 순환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얘네들을 다 더해봤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환식이니까 순환식 아니네? 미안. x에서 y를 빼고 y에서 z를 빼고 z에서 x를 빼면 참 좋겠으나 누구에서 누굴 빼고 있어요? x에서 z를 빼고 있죠? 얘는 좀 순환식은 아니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하지 뭐. 얘네 둘 연립해서 여기 공통으로 보이는 y를 일단 먼저 제거를 시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뭐 해야 돼? 더할 수밖에 없겠죠? 두 식을 그대로 더하니까 x 남고요. y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y였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z가 되고. 어머? 이상해.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1. 이렇게 돼버리네. 아니, 순환식도 아니어서 여러분들 얘네 두 놈을 가지고 연립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서 얘를 만들었더니 밑에 식이 또 있는데 그 식이랑 똑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 개의 식이 서로 다른 게 아니야.
이해돼요? 이 마지막 3번식을 1번과 2번을 가지고 만든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그러면 모르는 게 x, y, z 3개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한데 얘는 식이 3개가 아니야. 몇 개야? 2개. 이렇게 식이 2개인 경우에 모르는 게 3개다. 모르는 거? 모르는 값이 3개나 있는데 이렇게 식이 2개밖에 없는 경우, 이게 식이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식이 2개 있는 경우에는 x랑 x, y, z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x, y, z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x랑 y랑 z의 어느 정도 관계를 통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냥 이 식으로 할게요. 이 식을 잘 보면 x라는 놈 자체를 z에다가 1을 더한다. 요렇게 이제 x를 z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니? 그러면 x는 z로 표현했을 때 z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z라는 놈은 뭐야? 아니 z는 그냥 z지 뭐. z라는 놈을 z로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x를 z로 표현했으니까 z를 z로 표현하자. 그럼 우린 딱 하나만 더하면 되잖아. 누구? y라는 놈을 뭘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지. z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x, y, z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x, y, z의 어떤 관계를 찾아서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냐? y라는 놈을 z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냥. 여기 바로 보이죠? 그럼 y라는 놈은 이렇게 넘겨가지고 z에다가 뭐를 더하는 형태. 그렇지. 2를 더하는 형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을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냐? x라는 놈은 이제 이 z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이 z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어가지고 k 플러스 1이고요. y라는 놈은 z 대신에 k를 지금 추가시켜가지고 이렇게 k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z라는 놈은 뭐다? 자, k다.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 단 k는 무슨 수? 그렇지.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물론 얘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 실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말은 좀 빼고. 그럼 K는 뭐라고 써야 돼? K는 복소수라고 써야 되나? 복소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K는 어떤 복소수다. 복소수도 연립 방정식에서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뭐 끝난 것 같아요. 얘처럼 뭐 할 수 있다. x, y, z 모르는 게 3개인데 식이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x, y, z를 한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해가 얼마나 있는 거야?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해의 개수를 구하세요? 아니면 해를 구하세요? 해가 무수히 많다. 구할 수 없겠지. 무수히 많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어떤 풀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이 두 놈을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놈을 연립할 때 x를 빼버릴 거니까 이렇게 밑에서 위에 거를 빼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위에서 밑에 걸 빼지 마시고 개수가 큰 놈에서 개수가 작은 놈을 빼는 이런 습관도 괜찮아요. 그럼 밑에 줄에서 위에 줄을 빼버리니까 뭐만 남고 y 플러스 2z가 남네요. 4에서 2 빼니까 얼마야? 2. 이런 식으로. 됐죠? 같은 원리로 이렇게 2번에서 3번에서 2번을 또 뺄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식의 목적을 봐야 돼요. 이 식의 목적은 x를 깎고 y랑 z만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누굴 까야 돼? x를 까야겠지. x를 까야 되니까 여기다가 2배 합니다. 여기다가 2배를 해버리면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4가 되고 얘가 6이 됩니다. 당연히 이쪽도 2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8이 되겠죠. 됐죠?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그대로 빼면 x가 사라지면서 5y에서 4y 빼니까 얼마야? y. 8z에서 6z 빼니까 얼마야? 2z. 9에서 8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이게 1 이렇게 돼요. 맞죠? 얘는 식이 지금 달라요. 세 개가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들이 두 놈을 연립했을 때 얘가 나오고 두 놈을 연립했을 때 얘가 나오니까 식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나? 이 두 식을 잘 보면 이상하지 않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왼쪽에 있는 y 플러스 2z 똑같은데 그 결과가 어쩔 때는 이거 어쩔 때는 1이라고? 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보자마자 모순이 떴으니까 모순이 떴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된다? 해가 없다. 해를 절대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3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 있는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연립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정리로 바로 넘어가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무의식 중에 해왔던 미지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이렇게 늘어질 필요가 없는데 자꾸 늘어지네요. 미안해요. 자, 개념 정리 두 번째,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얘처럼 이렇게 방정식 연립하세요. 방정식을 연립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1차식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식들을 줬잖아. 이번에는 2차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한 미지수를 다른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이것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푼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입하여 푼다. 대입하여 푼다. 대입하여 푼다. 그럼 대체 뭐를 대입하라는 얘기냐? 1차식을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구구절절 써있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박는다야.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2차식에 관련된 연립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차를 만들어서 그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사실 뒤에 설명할 내용들이 없어요. 전부 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이 개념으로만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차식과 2차식이 있죠? 그럼 풀이법은 딱 하나라니까 뭐야?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대로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려면 x라는 놈은 y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그대로 얘를 x자리에다가 대입해버리는 거야. 됐죠?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한다. 그러면 이놈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그 다음에 y제곱 하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y제곱의 개수를 2로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10을 반대쪽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마십은 0이요. 이렇게 깔끔하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인데 양변을 2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식을 써주면 y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귀여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2차 방정식 구구단을 외자. 3일은 3.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그렇지.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y가 얼마라는 사실?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과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y값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를 여기 밑에 써주시면 돼요. x가 얼마인지를 보려면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쉼표 쿡 찍어주시고 y가 1일 때 x는 얼마니? 그렇지, x는 3이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답을 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y가 마이너스 3일 때 대체 x는 뭐야? y가 1일 때 대체 x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법은 x랑 y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동시에 y는 3이다 해주고 쉼표를 찍고 다시 똑같은 기호를 또 써주시고 여러분들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는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 정확한 해의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감점당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x, y 이렇게 순서쌍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1,3이다. 또는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3,1이다. 자, 요렇게 쓰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연립방정식의 해를 표기하는 방법, 원립방정식의 해를 쓰는 방법을 조금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물론 나는 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채점해주세요. 맞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학교 시험은 그런 게 없잖아. 지랄하네 하고 틀렸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틀렸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겠죠. 자, 아무튼간 좋아요. 두 번째 테마.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내용도 하나도 몰라도 돼. 하나도 몰라도 돼.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2차식과 2차식 있잖아.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넣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여기 두 놈을 잘 보면 1차식이 없어요. 1차식이랑 2차식을 이렇게 주면 1차식을 2차에 넣을 텐데 둘 다 2차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둘 다 2차가 나오면요 무조건 뭘 만들어라? 1차를 만들어라.
그렇잖아. 2차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1차를 2차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1차가 없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차를 만들어라. 1차를 만들어냅니다. 됐죠? 근데 1차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뒤에 보기들이 되게 많아. 여기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연립 2차 방정식. 이게 뒤에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놈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9구단을 외자 3일은 3.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다가 마이너스 3을 띡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3i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두 놈을 곱해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x가 뭐이거나, 그렇지, 3i거나 또는 x는 얼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y다. 이렇게 1차식 두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2차 방정식을 연립하라고 무조건 1차식을 만들어서 대입한다니까? 1차식 만들었잖아. 이 위에 있는 1번 놈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지금 인수분해를 왜 하신 거예요? 아니,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하고 싶게끔 얘가 출제를 했잖아요.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1차식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 1차식을 요 2번 식에다가 쿡쿡쿡 박아주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y가 이렇게 x랑 y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경우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대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x는 3i다. 그래서 x자리에다가 3i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9i제곱 플러스 y제곱, 그놈은 얼마다? 자,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9i제곱이랑 y제곱이랑 더하니까 얼마야? 10i제곱이지. 10i제곱은 10이라고 했으니까 y제곱은 얼마? 1이 되겠네요. 따라서 y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아까랑 똑같은 표기법으로 써봐야지. y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그 밑에다가 x를 써보자고요. x를. 그럼 x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나 요 경우 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x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y가 1일 때는 x가 얼마야? 그렇지, 3이겠죠? 이렇게 쌍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직 이게 답은 아니야. 요거 이제 이쁘게 써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일 때, x가 마이너스 y일 때도 똑같이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을 때 2y제곱이 되겠죠? 그 놈은 10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네요. 그래서 루트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됐죠? 그에 대응되는 x값들도 밑에다가 써주시면 부호가 다르대요. x랑 y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루트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답을 출력할 때는 어떻게 써준다? x랑 y를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상당히 유치한데요. 그쵸? 여기 밑에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4개를. 빌어먹을 4개를 다 써야 돼. 됐죠? 그냥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얘는 루트 5. 이번엔 루트 5일 때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일 때 마이너스 루트 5.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1.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는 얼마? 1.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무지막지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탁탁탁탁 몇 개? 4개의 순서쌍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 세 번째 테마는 뭐냐면 2차항을 속아야 1차식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요 놈의 목적도 뭐야? 그치? 이렇게 두 2차식을 연립해서 xy를 구하는 건데 적당히 두 놈을 변형을 해가지고요. 그쵸? 1차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네요. 1차식을 무조건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인수분해 택도 없습니다. 인수분해 될 리가 없죠. 그쵸? 인수분해 안 됩니다. x, y가 섞여 있어야 뭐 인수분해라도 해볼 텐데. 그런 거 없죠.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냐면 1차식을 만들어라. 1차식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여기다가 2배 하면 2x의 제곱 나오고 2y의 제곱 나오고 2x 나오고 2y 나오고 그놈은 10이다. 무조건 우리는 뭘 만든다고요? 1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2배를 했더니만 아주 귀엽게 요 위에 있는 요식과 두 놈을 연립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빼면 되네요. 윗줄에서 아랫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빼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x제곱, 2y제곱 둘이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남는 것은 3x에서 2x를 빼니까 x.
y에서 2y를 마이너스 2y를 빼니까 플러스 3y. 그래 놓고 났더니 12에서 11을 빼니까 0이 되네요. 됐죠? 어머, 귀여운 1차식이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x라는 놈은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 3y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찾아라? 그치? 1차식을 하나 찾아라. 그 1차식을 여러분들이 2차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됐나요? 근데 이왕 집어넣을 거 얘네들 3개 중에서 제일 쉬운 데다 집어넣는 게 좋겠지? 누가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쉽죠. 그쵸? 얘는 2배를 해서 너무 개수를 키웠잖아. 어차피 약분을 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이 2번 식에다가 얘를 푹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y를 집어넣으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9y제곱에다가 y제곱 더하니까 10y제곱.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y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y. 6은 반대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y에 관한 깔끔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약분을 통해서 일단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면 5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9구단 넓혀자. 5, 1은 5 3, 1은 3.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줘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 정도는 빠르게 한번 해볼까? y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1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자 이렇게 1. 됐니? 그럼 그에 대응되는 x값도 바로 이 1차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5분의 9가 될 것이고요. 1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그럼 답을 또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x랑 y를 이렇게 또 순서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x가 5분의 9일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쉼표 찍어주시고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얼마다? 1이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순서상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요즘은 근데 하도 여러분들 다들 좀 비염 같은 거 많잖아. 그치? 세상이 오염돼가지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염 같은 게 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비염이 아니야. 나는 비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염일 가능성이 있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친구들 중에서 막 비염 수술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코에다가 휴지 같은 거 막 박고 이렇게 막 되게 어디서 되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불쌍하더라고. 근데 비염 수술했대요. 비염이 심해서. 되게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나도 비염인 것 같아. 나도 비염인 것 같아.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나타나는 약간 그런 훌쩍거림. 그건 좀 있네요. 자, 아무튼 좋아요. 조심하세요. 다음 거 쓱 보니까 상수항을 속아야 했더니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곱셈 공식을 변형식이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따랐더니 또 됐죠? 이렇게 좀 테마를 좀 예쁘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나누는 것 뿐이지 사실은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1차식 만드세요. 2차식 2개를 적당히 연립해가지고 무조건 1차식을 만들어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1차식을 만들어내세요. 한번 보자고. 위에 타이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보자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돼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1차식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x제곱이랑 y제곱 까면 되죠. 안 돼요. x제곱 y제곱 깐다고 해서 1차식이 되는 게 아니야. 왜? x, y가 살 거 아니야. x와 y를 곱한 식은 여러분 2차식이에요. 1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 뭐 x제곱 y제곱 다 까고 싶어도 까봤자 어차피 안 돼. 설령 까고 싶어도 못 까죠. 왜냐면 얘 개수가 또 다르거든.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자, 이럴 때는 상수항을 깝니다. 그럼 상수항을 왜 까죠? 상수항을 까는 거야. 왜요? 여기서 아까 여기 상수항 없을 때 보이니? 이렇게 상수항이 없었을 때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됐죠?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 x제곱과 y제곱과 xy가 섞여 있는 어떤 식은 상수항이 일단 있으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상수항이 없으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식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잖아요. 이 상수항을 한번 까보는 거야. 상수항을 쓱 한번 까볼 거야. 그럼 여기 위에다 몇 배? 그렇지, 2배. 여기다 밑에 쓸게요. 2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제 요 놈이 14가 되겠죠.
상수항을 까기 위해서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더해주는 거죠? 두 식을 더했더니 6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1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3y제곱. 드디어 미쳤습니다. 두 식을 더하는 거야. 두 식을 더하는 거야. 맞네요. 미안. 두 식을 더하는 거 맞죠? 두 식을 더하는 거 맞아요. 그놈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미쳤다고 한 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산을 잘못했나 생각을 했는데 됩니다. 2, 3은 6, 3, 1은 3, 9, 2, 10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가 돼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3y 이렇게 그 다음에 3x-y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1차식 두 개가 있는데 2x는 3y다 3x는 y다 이렇게 식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1차식 두 개를 만들어 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x, y 값을 구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이제 여기다가 툭 박을 거거든. 이거 저기다가 이렇게 툭 박을 거야. 그러면 y라는 놈은 3분의 2x다. 이거 계산 되게 더러울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자, 1번식이 제일 쉬우니까 1번식에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xy 두 놈을 곱하래요. 그러면 y 자리에다가 얘를 넣었으니까 3분의 2 x 제곱이 될 것이고요. 됐죠? y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9분의 4 x 제곱이 되겠죠? 생각보다 계산은 쉽네. 요렇게 됐니?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9분의로 다 통분하면 좋으니까 얘가 이제 9분의 4 이렇게 9분의 4? 미친 9분의 6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2 근데 앞에 1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빼주면 9분의 7 x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놈이 7이네요. 계산 깔끔하네. 그치? 그럼 7이랑 둘이 약분되면서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돼야겠죠? x제곱이 9가 된다는 얘기는 x의 값이 3 또는 뭐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x의 값이 3이면 그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얼마? 2. 그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x, y 쌍을 하나 찾았습니다. 됐죠? 그럼 같은 원리로 이놈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요거 1번식에 또 똑같이 대입할게요. 그러면 y 자리에다가 3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그놈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해주면 7x의 제곱은 7이 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조금 쉽네. 됐죠? 그래서 x가 뭐인 경우? 1인 경우가 있고 x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다. x가 1인 경우에 y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y가 얼마인 경우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y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상을 또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답을 출력할 때는 귀찮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x 잉 y 잉 x 잉 y 잉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x가 뭐일 때 y는 뭐다 라고 정확히 명시를 한 이런 순서상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처럼 상수항을 없애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해보는 문제. 바로 그게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보기의 테마였습니다. 됐죠? 외울 거야?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울 수 없잖아. 외울 수 없어요. x제곱, y제곱을 제거시켜보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제거시켜보거나 아니면 xy를 제거시켜볼까? 아니면 인수분해해볼까? 이건 다 경험. 이 모든 일들이 다 뭘 만들기 위한, 그렇지, 1차식을 만들기 위한 경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제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때부터는 경험. 됐죠? 경험. 일단 1차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 요놈. 유명한 식이죠. 요놈을 잘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합이라는 놈이 보이고 이렇게 곱이라는 놈이 보입니다. 합과 곱이 보인다고. 이렇게 합과 곱을 이용하여 어떤 식을 풀이할 수도 있다. 합과 곱을 이용하여 풀이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난이도가 최고 난도의 문제예요. 됐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놈을 만나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 총 동원해봐. 이거 안 돼요. 1차식을 여기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1차식을 만들어내는 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이거 둘을 뭐 어떻게 연립을 해가지고 뭘 만들 거야? 아니면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미쳤어요. 대입하면 이거 난리 나요. 대입하면 분수익 나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제곱의 합을 줬고요. 그 다음 뭘 줬니? 이렇게 곱을 줬죠? 그럼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1단원, 다항식의 연산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제곱의 합이랑 그 다음에 곱이랑 이렇게 합을 주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요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 10이라고 돼 있네요.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떤 놈을 제곱하래요. 그리고 거기서 곱을 빼래요. 2배에서. 그럼 6이죠. 그럼 얘가 이제 16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16이라는 얘기니까 합이라는 놈이 뭐 또는 뭐일 수 있다. 4 또는 마이너스 4일 수 있다. 요거 좀 조심하자. 얘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요 귀여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식을 찾아버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1차식을 찾고 나면 자 이제 x 더하기 y는 4니까 x랑 y를 구하기 위해서 y라는 놈은 4-x다. 자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대로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됐니? 선생님은 여기 좀 더 좋으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그렇죠? 여기 좀 더 쉬운 식이지.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x를 곱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놈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반대로 밀어버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그 놈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으면 9가 나누자.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와요? 그치? 1 또는 이렇게 3이 나올 텐데 그에 해당되는 y 값은 1 쿡 집어넣으면 3 쿡 집어넣으면 1 이런 식으로 쌍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언제? 요때. 그럼 자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겠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였겠죠?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구구단을 외면 3일은 3 똑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 뭐 나왔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그에 해당되는 y 값도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여기다가 조사를 해주시면 마3 집어넣으면 얼마? 마1이고요. 그쵸? 그 다음 뭐 집어넣으면? 마1 집어넣으면 얼마? 마3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또 순서쌍을 또 찾았고요. 답을 제출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x랑 y의 순서쌍을 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다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 또 쉬었다가 이번에 세 번째 테마, 가장 어려운 테마, 부정방정식 테마를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세 번째, 부정방정식 테마를 한번 볼게요. 일단 부정방정식은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도 여러분은 계속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얘처럼 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식이 두 개가 있는데 또는이네요. 또는 얘 또는 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식이 이렇게만 나온 거야. 이렇게 딱. 이때 x, y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구해 인마? x, y 졸라 많지. 절대 못 구합니다. 그쵸?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 식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x랑 y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쵸? 이렇게 미지수의 수보다 지금 모르는 게 지금 x, y 두 개 있는데 식이 얘처럼 하나만 있을 때 또는 얘처럼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방정식의 수가 적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해가 무수히 많다. 우리 아까 다루지 않았니? 아까 앞에서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요? 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기억나요? 식이 세 개가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연립을 했더니 갑자기 식이 세 개가 있는데 식이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이제 발생되고 뭐지 이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진행해 보니까 아까 근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 해 자체가 뭐 x를 뭐 k라고 했을 때 뭐 y는 뭐 k 플러스 뭐고 뭐 z는 뭐 k 플러스 뭐였다. 그거 기억나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선생님 썼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 즉 식의 개수가 좀 작을 때는요 여러분들 정확히 x, y, z 뭐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정방정식, 한자로 써놨는데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쵸?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불확실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불능이랑 달라요. 불능은 해가 없는 거고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부정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그냥 주는 것 뿐이야.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해서 정확히 x, y, z의 값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실수 조건이 들어가면은 근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마지막에 답을 못 내는 경우가 바로 이 부정 방정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두 놈을 곱했대요. 두 놈을 곱해서 이게 2가 난 거야. 그치?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x, y는 정말 무수히 많아요. 뭐 자 툭 까놓고 여기 x가 뭐일 수도 있어. i일 수도 있어요. 얘가 복소수 i일 수도 있다고. 그럼 y라는 놈이 마이너스 2i면 되거든? 그리고 x가 루트 2면 y가 루트 2면 되고, 너무나도 많은 x, y 값들을 출력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뒤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x, y가 정수 조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x, y를 몇 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계,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유한계를 찾을 수 있어. 만약에 이 식이 있는데 x, y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2 곱하기 1 이런 거 있죠? 1 곱하기 2도 있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개념도 있겠죠. 따라서 x, y의 순서쌍을 하나, 둘, 셋, 넷, 4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쌍을 찾을 수 없고 무수히 많은 x, y가 존재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근을 확정시킬 수 있다. 무슨 조건이 있으면? 정수 조건, 뭐 자연수 조건도 괜찮습니다. 실수 조건 이런 것들, 등이라고 했잖아, 등. 등. 일반적으로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썼고요. 실수 조건, 정수 조건, 뭐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 다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방금 했네요. 방금 했으니까 넘어갈게. x, y 두 놈을 곱한 게 2일 때 정수 조건. 방금 다 구했죠? 2와 1을 곱한 거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될 수 있고, 순서 바꾸는 거 다 되고요. 그쵸? 자, 만약에 x, y가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뭐 1, 2만 답이다? 이거 만드시는 분이 약간 좀 빨리 퇴근하고 싶었나 봐요. 대체 1, 2가 뭘까요, 1, 2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 방정식을 풀어놨을 거야. 그쵸? 풀어놓고 땡땡땡하고 1번, 뭐 땡땡땡하고 2번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냥 아까랑 똑같아. 정수 조건일 때는 4가지 경우가 나왔죠. 근데 만약에 두 놈에서 양의 정수, 즉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2가지밖에 없겠지. 1, 1, 2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자,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 등장하게 되네요. 자, 이 식도 이런 것도 얘들아 많이 했어.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만났을 때 x, y 두 놈이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문제를 슬쩍 봤더니 여기에 무슨 조건이 떴어요? 그렇지. 이렇게 실수 조건이 떴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실수라는 말이 떠버리면 우리가 실수의 성질, 실수의 가장 아름다운 성질 하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수라는 놈을 뭐 했을 때, 그렇지,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해달라는 얘기야. 실수 조건이 떴으니까 실수를 제곱한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정보를 보통 대부분 이용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놈의 제곱을 어떻게 만드나요? 잘 보면 x, y 두 놈을 곱해놓은 게 없지? 그리고 x제곱이라는 놈과 여기 2x라는 놈, 요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x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놈을 한꺼번에 합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 이 두 놈을 합쳐서 바라보긴 바라볼 건데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건 실수를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좀 이용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을 그냥 합치지 않고 무슨 제곱식을 만들어서, 그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합쳐줘야 그래야 왠지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뭐가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같은 원리로 y라는 놈도 여기 y제곱이 보이고 여기에 4y가 보이는데 합치긴 합칠 건데 실수 제곱은 0보다 크다를 좀 이용하고 싶으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놈 얼마? 4 이렇게.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1과 4를 더했잖아. 그럼 5를 더하는 개념이죠? 아이고, 근데 쉽게 내려고 여기에 5를 그대로 박아주셨네요. 따라서 요 놈이 0이 돼버리죠. 5를 그대로 다 사용한 거지 뭐.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놈과 요 놈, 요 놈과 요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요.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의 제곱과 어떤 놈의 제곱을 더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x, y가 실수래. 그럼 실수에서 1을 빼도 얘 뭐야 이거. 실수지 뭐. 실수. 같은 원리 아닙니까? 실수라는 놈에서 2를 더했으니까 얘도 뭐야 이거. 이것도 실수지 뭐.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두 놈을 더해서 0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하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돼요. 됐죠? 둘 다 동시에 0이 될 때만 두 놈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x는 뭐여야 되고 1이어야 되고 y는 뭐여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x, y 값이 한 쌍만 결정이 되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정 방정식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놈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요. 이 조건이 없으면 선생님 이 조건이 없어도요 얘 0되고 얘 0돼야 되잖아요 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럴 수 있어. x라는 놈이 이렇게 2 플러스 i가 된 거야. 그리고 y라는 놈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됐대요. 이렇게. 자, 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소수, 허수까지 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x가 2 플러스 i가 되잖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투척해봐. 그러면 i의 제곱이 되네요. y 대신 마이너스 1을 그대로 투척하면요 1의 제곱이 되겠죠? 실제로 두 놈 더하면 뭐 돼요? 0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다. 그치?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난 하나만 그냥 찾아본 것 뿐이고요. 무수히 많은 근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x, y의 쌍은 다음과 같이 무수히 많다. 다음과 같이는 책에 여러분들 써있는 바로 그것들과 같습니다. 됐죠? 다 쓸 수 없었겠죠? 몇 개만 썼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공통근 나왔는데 이 공통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앞에서 또 다룹니다. 이 고등수학 상이라는 게 웃긴 게 있잖아. 이게 연립방정식 테마라고 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 자체가 이미 앞에서 다 다루어왔던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단원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앞에서 내지 말았어야 될 문제를 낸 건가요? 둘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변별력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다 내고 있어요. 그냥. 선행을 부추기는 건가? 요즘에 선생님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수학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행은 나쁜 겁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네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몇 시간 수학 공부하고 몇 시간 국어 공부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서 내가 1단원 여기까지 꼭 해야겠다고 하면 그게 몇 시간이 걸리든 계속 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아요. 지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딱 보면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엄마가 야, 옆집 철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아니면 위층에 사는 미영이는 이런데 넌 뭐야? 남이랑 비교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지? 난 걔가 아니잖아. 난 걔가 아닌데 왜 나한테 걔 정도 되는 걸 원하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맞아, 저거야. 자, 여러분, 전문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전문가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겠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고 전문가가 하는 말을 조언 삼으세요. 좀 약간 다른 거야. 전문가가 하라는 걸 하는 게 아니야. 전문가가 뭘 하라고 하면 와,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이겠구나. 저거 한번 시도해보자. 이거랑 난 저걸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문가가 선행하지 마, 선행은 다 죽는 거야, 막 듣고 있으면 와, 그치, 저분은 참된 교육자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선행은 안 좋은 거야. 내가 선행을 했다가 괜히 나중에 피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행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선행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 사람 생각인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선행도 해보시고 뭐도 해보시고 그런 다음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죠. 그냥 그 사람이 뭐 안 좋아 하지 마. 안 할 거야?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또 있잖아. 되게 신기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는 걸 좀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스케줄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면 이런 입장에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들 시간으로 자르는 건 절대 안 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니? 완전 뭐야 저 새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으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표를 잡고 거기까지 공부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뭔가를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돼. 근데 그거 안 찾는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나도 절대로 학생들에게 시간으로 하라고 말 안 해. 나는 근데 시간으로 했고 시간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너도 해봐. 너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그런 다음에 너한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찾아. 이게 맞는 얘기지. 거기다가 그냥 시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계획을 이렇게 막 잠을 줄여 막. 사람은 자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 시간으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뭐 5시간 수학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5시간 동안 세워라 내워라 문제를 풀고 목표의식도 전혀 없고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게 단점이야.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내가 오늘 공부가 끝날 거야? 이렇게 계획을 딱 수립하고 공부하는 거의 단점은 또 뭔지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여기 하고 있어. 이 뒤에를 그냥 날로 퉁쳐버릴 수가 있어. 그냥 대충 공부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다고. 왜? 나는 목표를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지금 저 목표를 채우고 싶어. 그래서 뒤에를 날로 공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각각의 경우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조언 삼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문가가 뭐 하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 조언으로만 생각해. 알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죠? 그치. 공통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앞단원에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거 풀 때도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이런 거 문제 여러분 풀었을 겁니다. 그쵸? 이게 선행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좀 샜는데 여러분 미안하고요. 미안하고. 누군가의 말이 진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말이 선행이지 선행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행이 안 좋은 거다라는 걸 어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용어라고 난 생각해. 이게 왜 선행이야? 내가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는 게 맞지. 근데 남들보다 지금 빨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그 다음 걸 공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뭔 선행이야? 난 1학년이니까 1학년 것만 해야 돼요? 그게 최악 아닙니까? 그게 내신, 그래서 내신이 아주 최악의 시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쵸? 사람마다 그 선행이라는 단어를 느끼는 것부터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선행이 안 좋습니다 라는 말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항식을 정리해보자.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정리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정식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fx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 하나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gx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라는 놈과 g라는 놈은 무슨 얘기냐면 그 식의 이름을 준 것 뿐이야. 뭐 x 플러스 y라는 놈을 fx 이렇게 이름을 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런 거죠. y는 없고 x. 그러니까 x라는 놈을 가지고만 만든 식이다 해서 x 플러스 y가 fx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얘가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x라 뭐 이런 식으로 x만 가지고 만든 식 그런 뜻이죠. gx도 마찬가지로 x만 가지고 만든 식인데 그 식의 이름을 그냥 gx라고 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방정식 fx는 0의 해와 gx는 0의 해 중에서 공통인 값을 찾는다. 공통인 값을 찾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통근을 찾으래. 문제에서 공통근이 뭔지를 지금 물어봤어요. 근데 각각의 방정식이 계산이 돼.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 그럼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얘 근이 1과 2 나왔고 얘 근이 2와 3 나왔으면 공통근 뭐야? 2잖아. 이렇게 찾으라고요. 사실 그건 공통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슴이 아프죠. 그냥 근 중에서 똑같은 거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공통근이라는 거지 뭐.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바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래, 이게 정확히 공통근에서 나와야 될 내용입니다. 그쵸? 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두 방정식이 어떤 공통근을 갖고 있대. 그 공통근을 찾아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테마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럼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이라는 개념은, 이 공통근이라는 개념은 x의 값이었기 때문에 공통근을 그냥 알파라고 놓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그 값이 알파다. 어떤 알파라는 값이다. 한 다음에 그 알파를 식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근이었으니까, 공통근도 근이었으니까 이 식도 만족시켜주고 이 식도 만족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 두 개를 만드는 거야. 두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연립을 하면 뭘 찾을 수가 있다. 공통근을 찾을 수 있다. 그냥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공통근이라는 걸 구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얘를 통해서 연습만 좀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3개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통근을 구한다. 지금 얘처럼 이렇게. 다음 세 방정식이 공통근이 있으면 구하여라. 자, 얘는 보자마자 그냥 근이 다 구해지죠. 구구단을 매자 3, 2, 6.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따라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3이랑 2네요. 그 다음 얘도 구구단을 매자 6, 2, 12. 둘 다 마마 이렇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와 6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 공통근이 하나가 보이네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근은 2다. 됐죠? 맞아? 그러면 선생님 얘도 구해주세요. 사실 얘는 구할 필요가 없지. 왜? 공통근이 있다면 그건 2밖에 없어요. 됐죠? 공통근이 있으면 2밖에 없다고. 선생님 2 말고 또 다른 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뭔 개소리야. 이미 얘네 두 놈의 공통근이 2밖에 없는데 얘가 어떤 또 다른 근이 나와서 얘네들이랑 같은 근이 있을 수 있다고? 선생님 6일 수도 있잖아요. 6은 아니지. 6은 이 둘의 공통근일 수는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공통근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있다면 2밖에 없으니까 2가 답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 A라고 안 주고 여기다가 뭐라고 줘? 이렇게 2라고 안 주고 여기다 뭐라고 줘? A라고 주면 여러분들이 얘는 반드시 무슨 근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라는 공통근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서 성립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2가 공통근이 진짜 아닐 수도 있으니까 2를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죠. 2를 그대로 넣어보면 얘 얼마야? 8. 2 넣어보면 얼마야? 8. 2 넣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리고 2. 0을 만족시켜주네요.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이 얘가 2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세 방정식의 공통근은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앞에서 지금 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공통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요 얘기를 조금 뺐는데 보통 두 식을 뺀다. 요 얘기를 너무 선생님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뒤에 보기에서 나와줄 줄 알았는데 지금 보기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 보통 두 식을 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라는 식이 있는데 그놈의 공통근이 알파인 거야. 그러면 공통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얘가 근이 알파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x-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단 F라는 식 자체가 다항식일 때만 가능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인수정리는 이 인수정리는 언제나 다항식일 때만 쓸 수 있는 정리입니다. 그러면 fx라는 놈이 x-알파를 갖고 있고 뒤에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자, 같은 원리로 g라는 식도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도 이제 x 빼기 알파라는 놈을 가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g도 다항식일 때만 이렇게 인수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뒤에 뭐라고 할까? qs니까 q-이라고 할까?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신기하게도 두 식을 있잖아? 두 식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자, 두 식을 더하거나 빼봐. F라는 식과 G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더하거나 빼보세요. 됐나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보세요. 그러면 x 빼기 알파 똑같으니까 얘를 x 빼기 알파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qx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q-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F랑 G의 공통근이 알파잖아요. 그러면은 다항식의 개념에서는 반드시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잖아? 그러면 여전히 X 빼기 알파라는 놈을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잖아, 인마. X 빼기 알파랑 X 빼기 알파랑 가지고 있으니까 얘 X 빼기 알파를 갖고 있겠지.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느껴보면 돼요. 공통근을 가지고 있는 두 식이 있대.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두 식을 빼잖아? 그 두 식을 빼거나 그 두 식을 더해. 근데 사실은 빼는 거랑 더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뺀다는 게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를 곱하고, 그쵸? 그런 다음에 더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빼는 거랑 더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야. 아무튼 일반적으로 두 식을 뺍니다. 두 식을 뺐더니 어떤 1차 방정식이 나왔대. 그 1차 방정식이 확신할 수 있어요. 공통근을 만드는 값이야. 맞잖아요. 이 원리에 의하면 얘를 뺐을 때 무조건 나오는 그 1차식, 나오는 그 1차식이 바로 공통근을 만들어주는 인수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얘가 없을 수 없어. 얘가 없으면 공통근이 없는 거야. 또는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식이 의미상 완전히 똑같은 식이 돼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뿐이야. 그러면 공통근이 많겠죠, 그 경우에는. 근데 얘처럼 이렇게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식이 나와. 그러니까 두 식을 일반적으로 뺐을 때 1차식이 나오면 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값이 바로 공통근일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인수정리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대충 하고 넘어가서 미안해요. 뿅! 요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마지막 테마인데요.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 그냥 시나리오는 이거야. 2차 방정식의 정수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로만 일단 생각하면 돼.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서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이제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을 구하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정도만 알아도 시험에선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이 1번과 2번조차도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요 1, 2번이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고 언제는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지는 뒤에 이제 필수 예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다를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걸 하면서 시간을 날릴 수가 있고, 반대로 이걸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걸 하면서 시간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 예제 풀면서 그때 한번 정확히 왜 이것만 하는 게 낫는 거고 왜 이것만 하는 게 낫는 거지를 그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 자체를 필수 예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만 가면 되고, 그냥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갖는다 이 말이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또는 판별식. 왜냐면 판별식은 왜 쓰냐면 정수근이라는 말 자체, 정수라는 말 자체가 실수잖아, 실수.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이 일단 실근을 갖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수근을 갖든 무슨 근을 갖든 할 거 아닙니까? 됐죠? 그 조건을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필수 예제 풀면서 필수 예제 풀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념 듣느라 고생했고요. 요 9단원 요 연립방정식 뭐라고 했지? 앞에 있는 고차 방정식이랑 같은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집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이쪽 테마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 듣느라 고생했고 필수 예제 시간에 또 봅시다.